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회원을 위한 질환별 초음파 강좌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회원님을 위해서 쭉 전반적인 장기별 질환 소견에 대해서 쭉 3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오늘 시간부터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부터는 한 1년에 걸쳐 가지고 장기별 초음파 장기별로 질환별 초음파 강의를 천천히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 자료는 저희 영남임상 초음파학회에서 매주 수요일 강의는 강의 자료를 제가 활용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검토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한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조금 팽이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감안해 가면서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복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10시 월요일날 10시에 시작하고 10시 반까지 진행합니다. 물론 시간은 저희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좌, 역사적인 첫 번째 강좌입니다. 미만성 간질환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미만성 간질환은 크게 나누면 인플레이션, 염증에 의한 미만성 질환과 또 infiltrative disease한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염증인 것은 급성간염, 만성간염, 간경변증, 리버시로시 세 가지가 대표적이고 infiltrative disease는 이것은 간에 침륜하는 질환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이제 fatty liver 같은 지방이 침륜되는 경우입니다. 지방이 침륜되는 것은 알코올릭 fatty liver가 있고 또 난알코올릭 비알코올성으로 지방간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스케믹 체인지라든지 톡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는 난알코올릭 패티 리버에는 대사성 메타볼릭 디지즈가 상당히 많이 관여합니다. 과거에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크립토제닉 헤파타이티스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랬는데 지금은 아마도 뭐 컨제니탈한 위에는 아마도 대사성 메타볼릭 디지즈가 제일 관계 많은 거로 그렇게 생각입니다. 항공차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금속, 철분이나 불이나 글라이코젠이 인필트레이션 하는 질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미로이드가 침착되는 아미로이도시스, sar코이도시스. sar코이도시스는 이것은 이제 결핵과 비슷한 그런 질환이죠. 그 다음에 튜머가 경우에 따른 디퓨즈하게 인필트레이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파토셀룰 칼시노마도 디퓨즈하게 있을 수 있고 림포마도 종괴를 행사하지 않고 디퓨즈하게 깔리면 림포마로 잘 종괴성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헤파토메갈리 소견이 있고 리버의 에코제니시티가 좀 떨어져 있거나 헤테로지너스하다. 그 정도로 느낄 수 있습니다. 메타세이스도 브레스트 캔서 중에서 리버에 메타세이스가 와서 종괴를 행사하고 하지 않고 인필트레이티브 타입으로 그 메타세이스도 관찰이 됩니다. 한국장 쌤 소리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간의 사이즈 측정입니다. 이 간의 사이즈 측정은 굉장히 책마다 틀리고 병원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또 문제가 이 사람의 체형이나 남녀 이 차이에 따라서 또 간의 크기가 굉장히 그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봐서는 임상적으로 그냥 사이즈가 몇 cm 이상 크다, 몇 cm 적다 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사람의 체형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남녀 차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여기에 보시면 미드 크레비켈 와인, 미드 헤파틱 와인, 미드 액션 여러 군데서 측정하는데 특히 라이트 리버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책마다 또 어떻게 재느냐 책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가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Journal of Diagnostic Medical Sonography 2016에 뭐라 해놨냐면 간의 크기를 갖다가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측정하는데 여기에는 뭐 심지어 3D로 리컨스트럭션에도 찍는데 근데 이 리버 사이즈 메저먼트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진료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여러 이제 초음파 검사에서 다양한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reliable 믿을 수 있고 reproducible 재현성이 있는 그런 아주 결론이 없다. 이렇게 되겠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어떤 의사는 초음파 검사하는 사람은 사이즈가 중요한 걸 자기가 보고 커졌다고 생각하면 뭐 헤파토메갈이 적어졌다면 리버가 줄어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본 책이라든지 한국 책에서 나오는 걸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버 메저먼트 소노그래피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 설명했는데 한번 막 그냥 읽어보시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흔히 보는 리버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뭐 금방 보면 알 수가 있죠. 커졌다는 기준은 이제 이 라이트 로브의 인피리어 마진이 이 블런팅 할 때, 보통 리버는 이렇게 보면 키드니의 이 로폴 있죠. 로폴 근처에 약간 더 지나가가 샤프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블런팅 하게 되면 이렇게 리버가 커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라이트 로브의 인피리어 마진이 라이트 키드니의 로폴보다 훨씬 아래로 어, 보일 때도 이것은 리버의 라이트 리버가 커진 경우입니다. 때로는 이제 스프린을 덮을 정도로 위에서 랩터 보이는 경우에는 이것은 랩터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거는 뭐 극단적으로 커져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견에서 라이트 리버가 커져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점은 리델스 로브입니다. 리델스 로브에서 아노말인데 제법 보입니다. 이 보시면 이렇게 소의 해처럼 쭉 늘어나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돌출합니다. 마치 해처럼 보이고 이것이 라이트 리브의 로우가 쭉 밑으로 이렇게 이 포스리 인피리얼 세그멘트 이렇게 6번 세그멘트가 쭉 밑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크로스 섹션의 이미지로 보면 이 인피리어 코스탈 카티리지의 보다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리버의 코먼 아나토멀 베리언트인데 이것은 액세서리 로브가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 리더스 로브에 대해서 뭐 여기에 터미놀로지라든지 에피데미올로지, 그로스 아나토미,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 여기에 쭉 이제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스 로브의 감별일 때는 역시 헤파토메갈리가 되겠죠.
다른 부위는 크지 않고 그 부분만 이렇게 돌 밑으로 쭉 뻗어 나가면 그것은 헤파토메가리보다는 리델스 로브입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이 라이트 로브의 그 S6 부분에 메스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커지면 또 리델스 로브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거는 헤파토메가리 됩니다. 그래서 이 에코제네시스가 비슷하면서 길쭉하게 크면 리델스 로브로 그렇게 판단하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패티 리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티 리버. 패티 리버 중에서 이제 최근에 점점 문제가 되는 것이 NAFLD죠. 난 알코올릭 패티 리버 디지즈입니다. 지난번 임상 초음파학회 한 주 전에 우리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병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특강에서도 앞으로 간 질환이 이제 C형 간염은 이제 치료제가 나와버렸죠. 그 다음에 B형 간염도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뭐 바이러스로 완전히 퇴치는 못하지만 거의 스프레션 하니까 결국은 거의 뭐 90% 가까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질환이 어떤 질환이 문제가 될 것인가? 앞으로 NAFL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이것이 이제 리버 질환이 가장 주요한 질환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NAFLD가 점점 늘어나고 이것이 NAFLD에 의한 리버 시로시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 소화기에도 옛날에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게스트릭 월사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레지던트 3년차 때부터 두어대는 을사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내과학회나 소화기내과 가면 논문에서 게스트릭 을사보다 두어대는 을사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 논문에다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소화기도 위암도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을사 환자도 점점 줄어들죠. 두오데나 을사, 게스트릭 을사 점점 그러면 소화기내과에서는 뭘 먹고 살았냐? 리프렉스 이소파자이티스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 참 문제가 되죠. 그래서 리프렉스 이소파자이티스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만 치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의사로 봐서는 아주 치료가 아주 좋은 거죠. 원인에 관계없이 치료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가 바꿔 나갔습니다만 패티리브의 NAFL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AFLD는 이정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내일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유의한 음주 없이 간의 트리그리사이드가 과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유의한 음주량이냐? 뭐 기준이 틀립니다만은 남성에서는 주당 뭐 210g 이상, 여성에는 100주당 140g. 이쪽에 또 APASL의 기준은 남성에서는 1일 30g, 여성에서는 1일 20g 이상이 유의한 음주다. 이보다 적은 양의 음주를 했는데 지방간이 생기는 게 이제 NAFLD입니다. 그러면 그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했냐? 알코올의 그람은 술의 양 밀리리터에다 도수를 곱하는 거죠. 그리고 알코올의 비중이 0.79니까 술 양에다가 술 도수, 알코올 비중 0.79니 0.8로 곱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하면 소주 360ml 한 병에 17.5도, 17.5도, 요즘 17.5도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O2와 알코올이 50g 되는 거죠. 50g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주당 3, 4 이상 마시고 여자는 주당 6병에서 3병. 남자는 일주일에
2병, 4병 이상 마시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 그렇게 따지면, 일주일에 2번 술을 마신다면, 한 번 마실 때 2병 이상 마시지 않는 게 좋죠. 맥주는, 보시면 여기에도 계산하면, 12병, 주당 12병. 그러면, 여자는 주당 8병. 여기가 좋네요. 4병, 소주는 4병, 4병, 3병, 남자 4병, 10병, 12병, 8병. 12병, 8병도 상당히 일주일에 12병 마신다 하면 저녁에 퇴근해서 맥주 한 병씩 마셔도 유의한 양은 아니겠습니다. 예. 그러면 NAFLD라는 것은 이 이제 NAFLD 내시 non-alcoholic steatohepatitis는 파렌키마 inflammation이 있고 with without company 동반되는 focal necrosis 요걸 이제 내시로 합니다. 요 자세한 거는 이제 쭉 설명을 드립니다만 보통 심플 스테아테트 단순성 지방간은 조직학적으로 그냥 패티리만 보입니다. 이것은 병리학적으로 디퓨저 마크로베시큐라 이게 사이토플라즘에 큰 이제 패티 드로플렛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드 림포사이틱 뉴트로필이 침륜이 있거나 마일드 인플레메이터리 인필트레이션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스가 그라이코제네이티드 뉴클라이가 보이는 거죠. 요거 이제 심플 스테아토스입니다. 내시가 되면 요것은 이제 디퓨즈하거나 페리베뉴 정맥 주위에 마크로베시큐러 스테아토시스가 보이고 그 다음에 로뷸라 인플레메이션이 있는 림포사이트 모노뉴크리어 셀 앤드 뉴트로필이 보이는 거죠. 옛날에는 저희들이 알코올 헤파타의 제일 중요한 게 뉴트로필 침륜을 가장 중요한 소견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리버가 헤파토사이트가 볼루닝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도의 리버의 셰프의 네크로시스가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클리어스가 그라이코제닉 뉴클라이가 보입니다. 마로리 바디 옛날에는 우리가 알코올 헤파타이티스에 소개했는데 지금 뭐 의교대 헤파타이티스 마로리 바디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 페리셀룰라, 페리사이노소이드, 페리포탈 파이브로시스가 보인다. 이것이 이제 내시의 소견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냥 스테아토시스는 지방만 침륜이 되는 거죠. 지방이 침륜대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림포사이트나 뉴트로필이나 또는 이런 침륜이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뭐 심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 내시가 되면 이 이제 림포사이트 그 다음에 모노뉴크리어 셀 뉴트로필 침륜도 보이고 여기에 셰프의 볼루닝 체인지도 보이고 마로리 바이드도 보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동반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난알코올릭 패티 리버 디지즈 이게 제일 넓은 개념이죠. 비알코올성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헤파타이티스, 비알코올성 지방간 연간 간경면적 전체 질환을 이제 다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간 내 지방 침착이 조직 검사에서 5% 이상 예상해서 5% 이상의 간 셰프에서 지방이 침륜된다. 굉장히 이제 브로드한 범위. 여기에서 이제 헤파타이티스 해버리면 난알코올릭 스테아토 헤파타이티스.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간 내 지방 침착이 보이지만 아직은 블루닝 체인, 간 셰프가
팡팡하게 볼루니 체인지는 없고 섬유화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난알코올릭 스테아토헤파타이티스. 예. 그 다음에 요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는 이제 지방 침착이 보이고 간세포 손상이 보이고 동반한 염증 성변이 있고 때로는 파이브로시스까지 동반한. 요거는 이거하고는 전혀 틀리게 되는 거죠. 이 질환은 연 1에서 2%에서 이제 우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연령 연간에 리버 시로시스로 가게 됩니다. 조직학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지방간염의 소견이 동반된 간경면적, 과거에 또 조직학적으로 증명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지방간염 환자에서 발생한 간경면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합니다. 여기에서 25%, 여기에서 25%, 여기에서는 지방간염의 간경면에서 연 1, 2% HCC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병리학적으로 우리가 마크로베시큘라 스테아토시스, 마이크로베시큘라 스테아토시스를 나누습니다. 마크로베시큘라는 이처럼 이 전부 다 마크로베시큘라, 사이토플라즘 대부분 패치, 큰 패트가 차여 있는 거죠. 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베시큘라는 작은 패트가 사이토플라즘에 침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말할 때는 이 마크로베시큘라 스테아토시스는 간으로 지방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마크로베시큘라 스테아토시스가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베시큘라 스테아토시스는 간에 톡식이나 이스케미 인절이 생길 때 이 세포에 있는 펫이 바깥으로 배출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마이크로베시큘라 스테아토시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마크로베시큘라는 되게 괜찮은 패티리브고 마이크로베시큘라 패트가 중독한 질환이에요. 그게 톡세미아 프레건시나 어큐트 레이 신드롬이나 이런 아주 중독한 질환은 이제 대체로 마이크로베시큘라 스테아토시스입니다. 우리 이제 지방간 난알코올릭 내시인 경우에도 이렇게 마크로베시큘라 스테아토시스가 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원인이 술을 안 마시더라도 이 메타보릭 신드롬하고 관계된 인슐린이나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극계가 생기지 않고 서서히 생기는 그런 헤파타이티스, 대체로 이제 마크로베시큘라 스테아토시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의 인주를 받으면 아까 말씀 헤파토사이트가 커지는 볼루닝 체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에시도필릭 발, 여기 이제 마로리 바디. 그 다음에는 중간 군데 이제 간세포의 그 네크로시스 개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인프레미셀이 인필트레이션 되죠. 주로 이제 림포사이트, 모노사이트, 그 다음에 뉴트로필 이런 세포들이 침윤이 됩니다. 그래서 리버에 주로 이제 존 3에서 생긴데, 이거는 이제 존 3 리버는 우리가 포탈 에리어에서 헤파틱 아트리 포탈 베인이 혈액이 믹스돼서 사이누소이드로 해가지고 센트럴 베인으로 가게 되죠. 포탈 에리어 1 주위가 존 1이고, 거기서 조금 더 멀어지면 존 2고, 존 3는 헤파틱 베인 에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버가 가장 인주리를 그 이스케믹이나 톡식 인주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역시 존 3가 됩니다. 존 1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인주리는 염증세포의 인필트레이티브 체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B형 간염이나
시험 간염일 때는 주로 이제 존 1에서부터 이렇게 데미지를 받고, 우리가 이스케믹이나 이런 톡식이나 또는 헤파틱 그 베인이 옵스트럭션 됐을 때, 이럴 때는 존 3부터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전부 다 마크로 베시큐라 스테아토시스가 보이고, 여기에 파이브로시스가 이렇게 진행됐고, 여기에는 주위에 이렇게 림포사이트와 뉴트로필이 인필트레이션 되고 있는 이런 소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NAFLD에 그러면 경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패티 리버는 전체 오간의 5에서 1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패티 리버가 인플레이션이 되고, 여기 뉴트로필 림포사이트가 되죠. 예. 그 다음에 헤파토셀룰러 인jury가 생깁니다. 헤파토사이트 블루닝, 에시도필릭 하이라인, 마로니 바디, 그 다음에 웹사이트가 apoptosis, 자연제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파렌키말 클랩스, 이 오간의 구조가 클랩스 되죠. 이런 것이 생기면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생깁니다. 파이브로시스 생기고 나중에 시로시스 됩니다. 그러면 NAFLD를 가진, 그러니까 이건 브로드한 개념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가진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전체 사망률이 높은 거로 보이는데, 그것은 원인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 가장 흔한 사망입니다. 아마 NAFLD를 일으키는 질환 자체가 메타보릭 신드롬이니까, 이 메타보릭 신드롬들은 심혈관 질환을 동반할 수가 많기 때문에 NAFLD 원인 사망은 아마 심혈관 질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시인 경우는 이거는 이제 헤파타이티스를 일으키니까 나날고 스테아토 헤파타이티스. 물론 이제 단순 지방간인데 예지만 이 환자는 결국 장기적으로 리버 시로스 HCC로 진행하니까 당연히 간 질환에 한 사망률이 증가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그걸 할 것이냐? 사실은 내시 보드라인 내시, 사실은 이게 참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는 다시 진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조직 검사에서 어떻게 진단을 하겠습니까? 조직 검사. 그래서 이제 그레이드를 나눴습니다. 스테아토시스 그레이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로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해미학적으로 이렇게 하고, 블루닝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 스테아토시스 로뷸라 인플레이션 블루닝, 요걸 이제 점수로 스코어를 해가, 이 스코어를 해서 2점 이하는 내시간이고 3에서 4는 내시간 보드라인이고 5점 이상 되면 내시간으로 데피니트하다. 이렇게 내시로 요거는 이제 병리학적 이 진단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옵시를 해가지고 진단. 물론 이제 이저기는 문제, 이거는 어느 병리학적으로 하니까 제가 하죠. 문제는 이 내시가 이것이 이제 간 전체에 디퓨저하게 온다는 보장도 없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바이옵시를 하는 것이 되냐에 따라 굉장히 진단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바이옵시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초음파검사는 지방간을 진단돼 센시티비티가 한 60에서 94% 가는데 패티 리버의 진단에 이제 그 스크리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간내 지방 침착이 30% 미만이면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아토시스하고
내시를 구별할 수가 없죠. 또 섬유화 정도도 측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엘라스토그라피가 결국은 이제 점점 초음파 엘라스토그라피가 우리가 내시를 추정하는데 이제 시로시스나 자꾸 이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CT는 피하지방, 내장지방 두께를 측정하고 간내 지방의 30% 미만에서도 정확하게 정확도가 미만에서 정확도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R 스펙트로스코피인데 이것도 3% 이상의 간내 지방 집착을 측정하는 데 아주 민감하지만 아직도 스테아토시스 내시의 감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버 스티프니스 메저먼트, 리버 스테이스 메저먼트, 트랜시언트 엘라스토그래피, 파이브로스캔이라든지 리얼타임 티슈 엘라스토그래피 이런 것은 그 다음에는 어코스틱, 라디에이션, 포스 임펄스 이런 여러 가지 쉐어웨이브죠. 이런 엘라스토그래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측정법이 지금 기계가 장착이 되고 이런 기계들이 이제 탄성을 스티프니스를 점점 그에 대한 자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엘라스토그래피를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점점 더 쉐어웨이브를 사용하는 그 측정법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음에 또 한번 슬라이드에서 보게 돼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MR 엘라스토그래피가 간 지방량의 평가와 섬유화의 감별에도 유용하고 간 전체에 대한 측정도 가능하고 이 검사에 이제 다른 이제 초음파로 있는 검사는 검사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겠지만 이거는 검사자 차이가 없고 그다음 비만 여부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이제 내시에 대해서 NAF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보게 돼서 조금 더 다른 각도의 강의도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패티 리버 초음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간의 초음파 소견은 결국은 간이 이제 밝게 보이죠. 초음파 빔이 이 지방의 간 셰프에 있는 지방과 부딪히면 산란이 이렇게 되고 이 산란파가 합쳐져가 돌아오기 때문에 초음파상에서 고에코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버는 이러고 간실 정상 간실 때는 리버는 에코가 주위에 토탈베인 월 에코에 비해서는 저에코죠. 그래서 정상 리버에는 토탈베인 월 에코 뚜렷하게 보이는데 간실질 에코가 높아져 버리면 토탈베인 월 에코가 불분명해지죠. 그래서 바스큘러 블러링, 그게 이 토탈베인이나 헤파틱 베인의 월이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가 간이 이제 슈퍼피셜 부분에서 많이 반사대가 돌아버리니까 심부로 가는 초음파 빔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검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객관적인 편편으로 헤파토리널 컨트레스트, 헤파토스프레닉 컨트레스트, 리버와 키드니 에코를 대조하는 거죠. 대조하는 겁니다. 이제 리버는 키드니 콜텍스 비해서 에코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죠. 그것이 훨씬 높아지면 헤파토리널 컨트레스트가 훨씬 커지면 이거는 패티 리버입니다. 헤파토스프레닉 컨트라스트는 이거는 이제 리버하고 스프레닉의 컨트라스트를 대조하는데 이게 잘 쓰지는 않지만 쓰는 경우는 우리가 키드니가 크로닉 레날 디지즈에 보면 리버의 콜텍스, 키드니 콜텍스가 굉장히 올라가 버리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리버와 키드니 콜텍스의
대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 부득이 이제 리버의 에코와 스프린의 에코를 대조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우리 스무사 선생님을 위한 이 질환별, 중요 질환별 초음파 소견 첫 번째 시간으로 미만성 간질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강의 자료는 우리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에서 2020년, 19년, 18년, 17년, 4년간에 걸친 자료 중에서 강의 자료가 아주 잘 되고 좋은 자료를 제가 선별해 가서 이걸 이제 천천히 해설합니다. 물론 저도 해설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자료를 모두 다 녹음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서 되풀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재현 선생님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김재현 선생님, 김재현 선생님, 김재현 선생님, 강남주 선생님, 강남주 선생님, 이서희 선생님, 흑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흑영 선생님, 아이고, 네. 저녁 늦게 강의들 힘드시죠? 어떻습니까? 제가 한 1년 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 2011년 말까지 아주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좋았고요. 네, 약간 좀 늦은 시간이니까 살짝 졸립습니다. 그렇죠. 졸리면 좋으시다가 이걸 제가 녹화를 하거든요. 녹화를 해가 나중에 하드에다 저장해가 드릴 테니까 그때 또 복습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 올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이걸 하드에 저장해서 우리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선생님들만 공유하는 거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 귀중한 자료가 되니까요.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예, 작은 의원 선생님, 내용이 레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중간입니까? 들어보시고 선생님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내과 질환을 잘 몰라서 저한테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죠. 물론 소아과시니까 소천과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강남주 선생님 내과니까 물어보. 강남주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정리하고. 레벨이 중간입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예, 좋은 것 같아요. 정리하고 이러면. 조금 높으죠. 조금 높아야 저녁 예. 10시 이후에 듣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정현정 선생님, 정현정 선생님. 네, 원장님. 늦은 시간. 정현 선생님 열심히 하시지 않나요? 정현 선생님 레벨이 어떻습니까? 낮습니까? 높습니까? 중간입니까? 선생님 얘기하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선생님 속. 저한테는 매우 높아가지고요. 그렇습니까? 네. 혼자 네. 나중에 복습하면 다 알게 됩니다. 네. 예. 네. 시간은 우리 다음에 또 우리 김재현 선생님 물어보기. 김재현 선생님 얼굴 한번 봅시다. 안 보여주셔도 되고. 김재현 선생님. 원장님, 제가 지금 예. 당직 중이어서 카메라가 안 됩니다, 원장님. 카메라가 안 돼. 그건 괜찮습니다. 소리는 잘 들려? 네, 화면은 소리는 잘 잘 보입니까? 네, 잘 네, 보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10시에 하는 건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네. 물어봤더니 10시가 되면 대체로 이제 모임이나 이런 것도 요즘 일찍 끝나고 가니까 10시 되면 집에서 보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정기 선생님, 허정건 선생님,
통화가 안 되고, 이정찬 회장님, 네. 이거 늘 열심한데, 오랜만에 이쪽도, 리버나 이쪽은 선생님 별로 전공이 아니라서 들으시니까 좀 그렇죠. 약간 낯선 동네이죠. 낯선 동네인데 알아는 듣겠고 뭐 옛날 아, 또 공부한 기억도 있는데 알아면 듣는 선생님 대단하신 거지요. 재밌습니다. 예. 뭐 또 들으면 예. 더 잘 알겠죠. 예, 제가 선생님. 그래도 오늘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참가자가 8분이시거든요. 10시인데, 10시 시간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에 올리지는 못하겠고, 예, 저작권도 자꾸 약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일단 강의회가 어느 정도 분량이 되면 이걸 하드에다가 저장해가지고, 제 생각에 우리 멤버들이 저한테 하드를 주시면 제가 여기에다 하드에 저장해가 다시 그걸 택배로 보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저장하고 어느 시기 되면 모이면 또 하드에 이어가지고 보내드리는 그런 방법에가 복습을 하기. 그러면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들으신 것도 다시 들을 수 있죠. PPT는 우리 단톡방을 통해가 보내시니까 PPT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요번 일요일 날 일반외과 의사에서는 그 초음파 그걸 했습니다. 초음파 판교에 있는 차 바이오 컴플렉스에서 아시아 외과 초음파 학회에 있는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개 같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좀 걱정입니다. 지금 11월 6일 한국 초음파학회는 여러 가지 지금 조금 난제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뭐 행사는 치러야 되고 내년 1월 10일에 온라인 심포지움을 한다고 공문이 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윤곽이 잡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다 디테일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집행부 몇 분들이 좀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누가 책임자로 가냐합니까? 온라인. 거기 류마티스 하시는 김우규 원장이 회장님이 간 게 아니에요. 예. 회장님 참 지금 오늘부터 이민영 선생이 그 총무이사로 또 이민영 선생이 또 열심히 하고 이민영. 이민영 선생님도 가냐 하시. 예. 그래서 아이고. 이민영 선생 역할 임무가 큽니다. 아이고 참 저 걱정입니다. 요번에 잘 12월 6일 날 뭐 학회는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불상사 없이 잘 지내가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줌 강좌, 온라인 강좌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남주 선생님, 네. 목소리들이 좋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아이고, 얼굴도 목소리도 괜찮으시고 고생 많이 했죠? 예. 예. 강의 오늘 들을 게 재미있으시죠? 예. 항상 감사합니다. 아니, 강남 선생님 늘 감사하다고 하시니까. 아니, 이렇게 들으면 정리도 되고 너무 좋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도 한번 정리되고, PPT가 있으니까 PPT 또 보시면 되거든요. 단톡방으로 PPT 보내드렸습니다. 예, 확인하시면 감사합니다.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지연 선생님. 네, 원장님. 선생님 얼굴 안 되고, 예, 오늘 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잘 시간, 들었습니다, 원장님. 예, 강의 수준은 어떠세요, 김지연 선생님한테는?
저도 지금 소화기내과 하고 있어서 정리하는